소장님, 예.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야 할 한덕수 후보, 과연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만이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로 한다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그런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그대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2일날 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 3가지 정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예.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거기다 예. 플러스해서 약자와 동행. 이거를 지금 주장을 했고, 특히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게 최대의 지금 방점을 찍은 것 아닙니까? 그게 예. 히든 카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덕수의 경쟁력은 예. 프레임 전환이죠. 프레임 전환 못하면 끝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프레임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당했죠. 예. 그렇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벌을 어쨌든 간에 법의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법의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예. 대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니 이거는 호박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그건 1심이고 1심은 1년 실형이었고 집행유예 2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선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윤 전 대통령 정리됐고 이재명 후보 정리됐고 그럼 프레임 전환하라 그거예요. 예. 그러면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어차피 나라는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럼 과도정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이 꼬라지로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정치판. 이거 완전히 뭐 누구 말대로 개판 아닙니까? 대통령 제도도 개판, 국회도 개판, 사법부도 개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한덕수라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 이 가도기에 가진 우리 막 이념으로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자. 그런데 용단을 내린 거예요. 임기 3년. 나는 3년만 한다. 명확해요. 이 사람 약속한 거예요. 개헌에 관해서도 아주 착착착 첫 해는 뭐 이 사람이 약속한 거예요. 둘째는 못 하고 그러니까요. 셋째는 못 하겠다. 이걸 다 약속한 제시를 거예요. 했죠. 예. 자기 당선되면 임기 3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하고 국회 또 개헌하고 다 5.18 정신 담고 그래서 뭡니까?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4월 달에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경제. 트럼프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트럼프는요, 한미동맹이고 뭐고, 나 말 안 해? 저 사람하고 말 안 하면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하고 영어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민병철 영어, 시사 영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겠다. 호남 사람입니다 얘기하죠. 5.18 가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저는 이 한덕수를 유심히 본 게 지금 한덕수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사람이 왕창 묶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 쪽방촌을 갔지 않습니까? 오세훈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을 만난 게 의미가 뭡니까? 수도권 표시입니다.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일 먼저 만나고 대선 행보 첫 행보로 쪽방촌을 간 거 아닙니까? 약자와 동행을. 그렇죠. 하고. 예. 지금 한덕수 캠프에 오세훈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자, 쪽방촌을 왜 갔냐? 지금 고 박사님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중도 보수는 이념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표방한 거. 쪽방촌은 경제적 소통입니다. 민생입니다. 민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념한다고 밥 생깁니까? 반찬 생깁니까? 이 사람 쪽방촌으로 간 거. 자, 노조 문제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왜 경영자들은 자기만 잘 먹고 살 삽니까? 우리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좀 힘써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미가
경제적 소통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큰 차이가 없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양극화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예. 무슨 제가 오를 자리 다 오르고 그렇죠. 이거 제가 자식도 없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우리 마누라 뭐 무서워 어쩌고 하는데 아닙니다. 갑질 어쩌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뭐 느껴서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이게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레임 전환이에요. 예. 이거를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뭐 보수 진영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도 한덕수 대행한테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서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빅 텐트, 빅 플랫폼을 한덕수 대행은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는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정당맨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동안 어디 정치권에 발을 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충분히 빅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만이 물론 이재명이 이번에 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아갖고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으면서 예.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언이 꺾인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수 우파에서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개헌연대를 통해서 다 예. 모아갖고 그래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후보이지 않느냐는 인식들을 지금 다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빅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보수연합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보수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플랫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한덕수 플러스 국민의힘 단일화를 하죠. 그럼 플러스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상임고문도 총리도 합류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 개혁신당의 이준석도 그냥 반 이재명이라 이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자기에게 진정하게 사과하고 자기도 뭔가 역할할 수 있으면 못 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사과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 설득한다면 안 올 수 있습니까?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홍준표가 설득한다면? 4.7 재보선 때 그러니까요. 그때 오세훈 시장 후보 시절에 그 고맙죠. 미디어 본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많이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브라더죠. 더군다나 한 대행 한덕수 후보도 그 하버드 동창생이라 해가지고 그럼요. 한 후보가 이런 대선에 염두를 두지 않고 총리로 있고 권한대행 때도 그렇게 이준석을 많이 챙겼대네. 그러니까요. 예, 식사도 사주고 불러서 격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래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질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언젠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이름까지 확보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나와요. 국민, 개혁, 미래당. 예. 나와요. 아니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이랑 다 이렇게 연대를 할 경우 그렇죠. 우선 뭐 새미래 이낙연 상임고문도 출마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의 빅텐트로 모으려면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잘 못 좀 들어오죠. 어렵지요. 못 들어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연대 임기단 죽은다면은 나도 참여하겠다는 게 저 민주당의 김두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조금 이 포장을 바꿔야죠. 포장관리를 해야죠. 김두관도 들어올 수 있고 김종민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승민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개혁, 미래당. 얼마든지 예. 뭐 당명이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낙연 새미래 상임고문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왜 나무당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당명을 고치라 뭐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반발이 나올 만해요. 하지만 빅 플랫폼이 됐을 때 예. 대선 승리를 위한 예. '당명이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겠죠. 예. 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토끼가 문제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는 거.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데는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선 이미지부터도 그렇고 공직으로서 캐리어 이런 것들이 기업이라든가 뭐 노조 쪽에서는 좀 반대하겠습니다만 네. 보편적인 이런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어필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경력이라든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죠. 예.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인물로 한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한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안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쉬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중도층 5, 6%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5%의 전쟁입니다. 예, 네. 5%. 그렇죠. 51대 49 될 거예요. 그럼요. 그 5%를 누가 더 찢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날벼락을 맞기 전에는 50%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세론이고요. 이거 뭐 50.1인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런데 자,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5%가 내려오면 46%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을 5%의 전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예. MBS 전국 지표조사죠. 28일부터 30일까지 나온 대선 후보 적합도, 대통령 적합도를 보면은 이재명 40이고 한덕수 13, 뭐 이제는 김문수는 6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3자 가상 대결.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이에요. 또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이에요. 한덕수 후보가 상당한 이 격차로 김문수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조사가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날벼락을 받기 전에 조사예요. 전에 조사.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일하고 2일 조사한 게 있어요. 예. 1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 대법원 선고가 조금 뭐 반영이 된 것은 같아요. 하루 정도 이상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47.6, 한덕수 38.8입니다. 8.8%예요. 예. 여기에는 지금 김문수라든가 한동훈 후보도 다 포함이 돼서 개별적으로 지금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이제 달라질 텐데 여기도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46.1, 김문수 33.8로 역시 여기서도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는 한 5, 6% 이렇게 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벌써 지난달 조사한 것과 5월 초에 조사한 것 차이에는 상당한 그 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죠. 15%라고 하면은 3자 가상 대결에서 여기서 보면은 한덕수와 이재명 차이가 8.8%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가장 붙어볼 만한 사람이 프레임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거예요. 예. 중도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조사 결과들은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 날벼락 맞기 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 대법원 선고 이후에는 더 좀 주춤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1일, 2일 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선고 이후로 포함이 됐네요. 그러니까 더 좁혀진 거죠. 그렇죠. 8.8%까지 좁혀진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더라도 한덕수가 높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일화 방식을 선택하는데 한덕수 쪽에서 그래?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최종 후보 되셨잖아요. 그 방식으로 가시죠. 해도 한덕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S 이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 32, 그 다음에 김문수는 15예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21이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는 뭐 이번에 낙마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예.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후보만 가지고 해도 예, 좋고 전체를 전체 하든지. 국민으로 해서 좋고 뭐 역선택 방지 조항 그것만 넣어 가지고 해도 좋고 다 하자고 할 수도 있죠. 한덕수 후보는 지금 엄풍농물이죠. 네. 다만 이제 한덕수 후보의 여러 가지 또 약점들도 있죠. 있기는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가 호남이고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세해 주면은 호남에서도 적지 않은 표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만 이정현 전 대표가 지금 한덕수 캠프에 가 있습니다. 예. 정치적 경험이라든가 현재로서는 단기 필만 사실상 다름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란 아직 당에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당에 안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거기다가 부인 최하영 여사인가 내가 그렇죠. 이름이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은 부인에 대한 또 검증 예. 이런 작업들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얼마나 또 마타도가 많겠어요. 네, 또 그러니까요. 뭐, 예, 김건희 여사 때리듯이 때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김문수 후보가 수락연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도 기득권 정당이 아니는 국민의 정당으로 최단 시일 내에 조직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거 보면은 본인이 확실하게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하고도 단일화 협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이 기세를 가지면 얼마 전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갖고 있는 있죠. 것 같은데 과연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협상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는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뭐 당을 장악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당은 지금 김문수 후보 손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일 후보 협상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